이번에 같이 진행해 볼 것은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들이우는 테크닉이에요. 우선 이 기본 화면 씬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 렌더링을 걸 대상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죠. 자, 이게 화이트 토끼인데 이 바닥에 부드러운 리플렉션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이우고 싶은 거예요. 뭐 나뭇잎의 그림자라던가 기타 등등.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분들의 제품이 그 세팅이 되고, 그 다음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에서 별도의 플레인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쭉 크게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늘려서 이만한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이트로 둡니다. 근데 지금 배경이 너무 밝아서 다 그 하얗게 타버리죠. 그럼 엔바이로먼트에 와서 기본 세팅 값에 요 환경의 밝기를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 다음 그 옆에도 또 스피어도 하나 집어넣고, 스피어 줄이고 스냅 투 로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얘를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죠. 그리고 요거는 컬러가 살짝 이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복숭아색?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별도의 플레인을 또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그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옆에서 두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늘려주세요. 그 다음 이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 파트에서 저기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이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울 3차원 개체를 직접 만들고 여기에 별도의 빛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직접 빛을 내는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만들어줄 개체가 있으니 여기는 당연히 얘 그림자가 생기겠죠. 하지만 엔바이로먼트에서 그러한 그림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엔바이로먼트 빛이 산란하는 속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빛 개체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고 이제 머터리얼에 라이트 개체가 있죠. 라이트 개체 중에서 이 포인트 라이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 포인트 라이트 만들어져 있는 걸 써도 좋지만 사실 포인트 라이트는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접 더블 클릭해서 요 머터리얼의 타입을 밑에 내려와서 그냥 포인트 라이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 바꿔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림자가 확 생겨버렸죠. 그림자가. 그리고 요 표시는 그 빛의 표시는 뷰에 가서 Show Light Source를 클릭해 주시면 이 빛 개체로 바뀌어버린 것들이 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요 플레인이 이거고, 그럼 이걸 카피가 아니고 이제 Move 해서 이 위아래를 옮겨보면 이 빛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저 그림자가 그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개체를 옮겨보면 또 얼마나 이게 빛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바닥에 이제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겠어요? 부분적으로 투명하고 부분적으로 안 투명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에 와서 잠깐 포즈, 항상 포즈 해주시고, 구글에 와서 립 블랙 앤 화이트 해서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뭐 이런 이미지도 좋고요. 또는 뭐 이런 이미지도 좋은데 이런 이미지도 좋아요. 자, 이것도 좋은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복사하고 이제 포토샵에 와서 컨트롤 N, 컨트롤 V. 지금 여기가 콘트라스트가 좀 더 세줘야 돼요. 왜냐하면
블랙은 불투명이고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반투명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더 높이고 브라이트도 살짝 레거시로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이미지를 하나 저장합니다. 바탕화면에다가 JPG로 저장. 그 다음 다시 키샷에 와서 여기에다가 그 이미지를 입혀주는데, 구체적인 매핑 같은 것들은 차차 우리가 해나갈 거니까 지금은 한번 따라하기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걸 이 디퓨즈, 이 컬러에다가 넣으면은 이건 그냥 불투명한 하얀색 종이에다가 검은색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텍스처에 와보면 지금은 컬러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오페서티로 클릭해서 옮겨버립니다. 오페서티로 옮겼더니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 화이트와 블랙이 그 반대로 돼버렸어요. 그럼 이걸 포토샵에서 다시 바꿔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이 오페서티의 이 맵에서 오페서티 맵의 모드를 컬러인데 컬러를 인버스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의 색깔은 블랙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는 투명해서 빛이 관통해서 내려와서 여기를 밝혀주고, 이 부분은 어두운 블랙은 빛이 여기 안 들어오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회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샷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림자를 살짝 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빛의 속성에서 컨트롤 해줍니다. 씬에 와서 요걸 클릭하면 지금 요 포인트 라이트의 속성 중에 포인트 라이트의 파워가 있고요. 그러니까 루멘이냐 와트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레디우스가 있어요. 이 레디우스가 빛의 크기인데 빛의 크기가 커지면 그림자가 번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레디우스가 0인데 요걸 0.1로 바꾸면 살짝 번지고 0.5로 가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은은하게 그림자가 번지죠. 그럼 이걸 심하게 많이 줘버리면 그림자가 너무 많이 번져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이 그림자를 번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가 기본으로 됐는데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빛이 와서 여기서 부딪힌 다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사광이 없어요. 그 반사광이 없다는 이야기는 엔바이로먼트에서 브라이트를, 지금 여기가 밝아 보이는 이유는 이 엔바이로먼트가 0.5만큼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빛이 이 부분을 밝게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이걸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빛을 받는 부분만 나타나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시커멓게 나타나죠. 그래서 라이팅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켜주게 되면 그 빛이 바닥에 부딪힌 다음에 이 부분을 밝혀주게 된다. 그 다음 요걸 한 5 정도 놓고, 그 다음 레이 바운스는 6 정도 놓고, 그 다음에 엔바이로먼트를 적정 수준으로 같이 섞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샷을 이렇게 잡고 지금 그림자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들이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포토샵에서 그 리터칭을 해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잠깐 디노이즈를 걸어 봅시다. 디노이즈 걸고 노이즈가 탁 하고 사라지면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서 이걸 포토샵에서 요걸 이 다치 툴, 미드톤 다치 툴로 더 실제감 있게 밝게 조금씩 다듬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키샷 9에는 이 이미지의 그 후보정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 포토그래피 눌러주고 그 익스포저 노출을 살짝 더 밝게, 근데 그럼 여기 약간 희뿌해지죠? 그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세게,
그럼 노출 값을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커브 툴을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틈새가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어둠의 영역을 살짝 강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채도가 더 높아지죠. 지금은 화이트 온 화이트라 여기를 너무 심하게 조절하는 건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정도 느낌. 그 다음 하이라이트가 지금은 약간 밝은 회색이니까 그거를 살살살살 더 높여서 더 밝아 보이게, 화이트 부분도 더 밝게. 근데 너무 밝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컬러에서 세츄레이션의 채도를 의미하죠. 그럼 채도는 내비두고, 채도는 살짝 낮추고, 이 바이브런스, 미세 채도 색감의 조절을 여기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포토샵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은 우리가 그 후보정을 하지 않고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거는 지금 왼쪽은 포토샵에서 후보정을 하려고 하는 방법, 이제 오른쪽 이미지는 키샷 이미지 포스트 프로덕션 기능들을 이용해서 표현한 이미지 보정을 하는 것.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포토샵에서 하면은 이미지 열화가, 이미지가 좀 깨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렌더를 걸기 전에 한 번에 키샷에서 해버리면 쉽게 이런 실사에 가까운 느낌, 더 쨍하고 선명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디노이즈는 일단 좀 꺼주세요. 이 디노이즈 때문에 실시간 렌더링이 느려집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딱 클릭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이 나타나요. 애니메이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체 애니메이션, 개체를 움직이거나 개체를 돌리는 애니메이션이 이동하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카메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 카메라는 현재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윈도우에 지오메트리 뷰를 보면, 자, 지오메트리 뷰가 나왔죠? 현재는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서. 그래서 이 카메라, 지금 이 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은 또 나름의 맛이 생겨요. 또 라이트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자, 요 라이트를 애니메이션을 걸어봅시다. 씬에 와서 이 플레인, 요게 라이트예요.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 위자드를 누릅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타입에 모델 파트 애니메이션이 있고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모델이자 파트니까 요거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트랜스레이션, 그럼 넥스트 눌러요. 그럼 모델 세트 중에 지금 플레인 1번이네요. 그럼 플레인 1번을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기본으로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가 X고 어디가 Y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 위쪽이 Z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 X, Y가 어딘지 모르겠죠? 그럴 때 뷰에 Show Coordinate Legend라고 하는 걸 딱 키면 여기가 지금 Z가 위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 방향이 Z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여기서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X축으로 이동하면 돼. 그럼 X가 플러스로 이동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Y축은 0으로 둬버리고 Y축은 안 움직여도 돼요. X축을 한 5만큼 움직이겠다고 하면 여기에 0초에서 1초 동안 이 지점에서 이 개체가 X축으로 5만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쥐고 늘려요. 4초 동안 요 빛의 개체가 여기에서부터
천천히 저기로 움직인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플레이 해보면 천천히 저 개체가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개체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뷰를 이렇게 잡았다가 이걸 서서히 이쪽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개체가 이동하는, 카메라가 가만히 있고 개체가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개체는 그냥 가만히 두고 카메라가 이동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럴 때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누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카메라에 가면은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있죠. 이 중에서 어떤 카메라를 쓸 거야? 여기서 플러스를 한번 눌러요. 그럼 카메라 1번이 생기죠. 애니메이션 위저드. 자, 카메라 애니메이션에 카메라를 올빗 돌리거나 줌인 줌아웃 하거나 뭐 파노라마, 돌리, 패스, 그 다음에 그 depth of field, DOF, inclination 하나의 개체가 있고 그 개체를 따라서 도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게 incline이고 이게 줌인 줌아웃, 이게 올빗, 그 다음 트랜스레이션 이동,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다른 카메라로 바꾸는 이벤트, 그 다음에 depth of field 어느 부분이 선명하고 덜 선명한 거를 조절하는 방법, 패스 특정한 어떤 축을 따라 돌아가는, 그 다음에 돌리, 그 다음 파노라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트랜스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그럼 클릭. 자, 카메라 1번을 만들 건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걸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이거 포즈 걸어 놓고요. 여기를 0에서부터 4초 동안 카메라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스타트 지점이 어디며 엔드 지점이 어디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카메라는, 자, 이 지정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자, 포즈 풀고요. 처음에는 카메라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저장. 그 다음, 이 카메라가 끝나는 부분에는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어디로? 내가 어디로 할까요? 지금 0,0,0에서부터 카메라의 위치를 지금 이쪽이 Z축이니까 Z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 위치가 0,0,0이었으면 그 다음 이 마지막의 위치는 이렇게 마이너스 3까지 카메라가 이동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피니시를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세팅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옵션이 여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게 이 위치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엔드 포인트의 지점이 마이너스 9만큼 이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자, 플레이. 자, 플레이를 하면은 더 많이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카메라에다가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을 걸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옮겨버리면 이렇게 카메라 1에 unsave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옮긴 지점이 카메라에 어떤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면 지금 상태의 카메라 포지션이 저장이 되어 버리겠죠. 근데 아까 걸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땐 다른 카메라를 찍고 다시 원래 카메라를 찍으면 원래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장면을 구성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림자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잠깐 끄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 그림자만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키샷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특수한 재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빛이 비치는 듯한 느낌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작은 애니메이션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 애프터 이펙트나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영상 편집 툴에서 자르고 붙이고 늘리고를 해서 하나의 이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수 있게 이 토끼 모델링 파일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감이 드는 그 렌더링을 라이트 설정, 환경의 설정, 그리고 이미지 요 설정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 애니메이션을 직접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렌더 탭에 가서 지금 보면은 애니메이션 탭이 있죠? 그 애니메이션의 전체 사이즈. 그럼 우리는 이렇게 너무 크게 걸면 안 돼요. 이렇게 작게 걸고. 그 다음, 어디에다가 AVI와 각각의 프레임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한번 보죠. 키샷 9 애니메이션의 언타이틀 62번으로 AVI 또는 MP4로 저장 또는 키샷 퀵타임 맥에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티드 GIF까지 보통은 MP4로 많이 쓰니까요. 그 다음 프레임 아웃풋은 이쪽에다가 똑같이 프레임에다가 걸겠다. 그 다음 걸 때 미리 크라운 설정해 놓으면 각각의 머터리얼별로 다른 색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일단 지금은 크라운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entire duration 전체 0에서부터 2까지를 다 애니메이션을 걸 건지 아니면 워크 에어리어 또는 이 프레임 레인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정해서 그 부분만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옵션 이제 이 옵션이 문제인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1초에 30프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4초짜리를 걸려면 4 곱하기 30 한 120장을 걸어야 돼요. 그 120장을 걸어야 되니까 아웃풋도 너무 커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옵션도 샘플 퍼 프레임 1프레임에 몇 개의 샘플 할 건데 120개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맥시멈 타임으로 거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1 프레임에 30초씩 걸겠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저는 맥시멈 샘플로 한번 해보죠. 샘플로 러프하게만 보면 되니까 샘플 3개 이렇게 해서 렌더를 고 하게 되면 여기에 팍팍팍팍 하고 이게 샘플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걸려요. 지금 이 엄청난 속도로 걸리고 있죠. 총 121개의 프레임이 필요하고 자 이렇게 보면 그럼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건 아까 우리가 저장하려고 했었던 이 폴더에 가서 확인을 해보죠. 문서에 키샷 9번에 애니메이션 들어가면 언타이틀 62번에 지금 프레임 정보에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이미지들이 지금 이게 워낙 작아서 그래요. 퀄리티도 안 좋고 이게 이만큼 막 들어오고 있다. 아마 금방 될 테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각각의 프레임을 다 렌더링을 걸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뭉쳐서 걔를 만들어줘요. 애니메이션 MP4 지금 밑에 보면은 어딨죠?
언타이틀 방금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건 세이브 프레임 끝났고, 크리에이트 무비. 그럼 그걸 다 합쳐서 영상으로 얘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응답 없음이 나올 때가 제일 불안하죠. 아이고. 자, 그러면 저거 뭐 되겠죠? 안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프레임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 이미지를 보는 걸로 보면 샘플이 3개이기 때문에 아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음 거랑 비교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이미지들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게 좀 빨리 되면 좋을 텐데요. 그럼 여기 될 때 동안 됐다. 네, 됐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의 끝부분, 프레임 위에 있나? 네, 여기 보면 언타이틀, 여기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플레이하면 4초짜리겠죠. 아이고, 저 플레이어가, 이 플레이어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 4초짜리 애니메이션.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드러나요. 지금은 엄청난 노이즈들이 막 번쩍번쩍하죠. 그죠? 여기가 막 노이즈들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뭘로 만들면 되냐면 그 애니메이션의 라이팅 부분에 렌더링 테크닉을 인테리어 모드로 가는 겁니다. 인테리어 모드. 인테리어 모드는 아까 얼룩을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자, 요거를 조금 더 2초로 한번 줄여서 한번 해보죠. 토탈 애니메이션 레인지를 아까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걸 거예요. 애니메이션 렌더를 거는데 640, 320 다 똑같이 가고 이름은 자동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파일 요것도 아마 다른 별도의 폴더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JPG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옵션에는 맥시멈 샘플 아까 3개였으니까 똑같이 3개로 하죠. 네, 똑같이 3개로 하고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굉장히 빨리 팍팍팍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아까 이 프로덕트 모드,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이 프로덕트 모드로 건 게 62번이고 지금 이거는 인테리어 모드, 얼룩이 지는 방식으로 거는 게 122번입니다. 그러면 단품으로 렌더링을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 정도 퀄리티, 지금 우리가 아까 봤었던 좋은 퀄리티로 렌더링을 걸었을 때는 얼룩이 지든 노이즈가 지든 그게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걸 때는 어쨌거나 이런 게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고민할 때는 저는 애니메이션을 걸 때는 인테리어 모드가 낫다. 또 그러니까 얼룩이 져 있지만 나중에 이 최종 완성을 하고 보면은 이쪽이 훨씬 나을 겁니다. 프레임이 거의 끝났어요. 자, 57, 58, 59, 60, 61 끝. 자, 끄면 또 이제 영상을 얘가 뭉쳐서 만들어 주겠죠. 만들어진 걸 이렇게 기다립시다. 오케이, 금방금방 됐어요. 자, 그럼 요거 잠깐 포즈 해놓고 아까 그 폴더로 가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언타이틀 122번이 요게 인테리어 렌더링 테크닉의 인테리어 모드였고요. 그 다음 언타이틀 62번이 얘가 프로덕트 모드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면 플레이어를 두 개 띄우면 되죠. 여기 하나 띄우고
여기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모드 여기다 놓고, 인테리어 모드 여기다 놓고.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플레이. 자, 플레이. 이쪽이 프로덕트 모드, 이쪽이 인테리어 모드. 이렇게 그러면 HD 막 4K 애니메이션을 걸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작업은 확실히 컴퓨터 성능이 좋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콘티 같은 것도 잘 짜는 게 좋고요. 아까 그 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영상과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한 번씩 따라해 보면서 기본 개념을 익히세요. 그 다음에 이 화이트 온 화이트의 렌더링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 디자인을 하나를 넣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넣을 것이냐? 첫 번째니까 아주 간단하게 어떤 걸 해볼까요? 저는 이런 건 주제를 그냥 정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즉, 그럼 과제는 자연광에 가까운 렌더컷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뭔가 뭐 화장품 패키지 같은 게 있어도 좋고요. 요즘 광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어떤 제품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 그럼 이렇게 예쁘게 렌더링을 여러분이 걸어서 이제 타이포 작업도 하실 수 있을. 여기에 자 텍스트 글자를 블랙으로 바꾸고, 그다음 코스메틱 광고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뭐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뭐 이쪽에도 다른 로고 같은 게 들어가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여기 구글에서 네, 이거 딱 좋아요. 딱 좋은데 복사 멀티플 뭔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 그럴듯한 그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군요. 화이트에 그림자 있는 요런 렌더링을 거는데 가로로 1600 곱하기 지금 이게 얼마죠? 한 900 정도 될 겁니다. 900 픽셀 에다가 요런 텍스트들을 집어넣어서 주제는 그냥 코스메틱으로 하죠. 그러니까 원기둥에 약간씩만 만들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그 옆에다가 제가 토킹 소스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 빛, 오늘은 포인트 라이트만 사용을 해봤죠. 오늘은 우리가 여기 이 사각 개체를 만들고 포인트 라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이 라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렌더링을 걸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하나하나 같이 배워나가고, 그리고 각종 특별한 재질들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영상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림자 드리우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방식이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차원 개체를 만들고 그 3차원 개체의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즉 투명과 반투명의 이미지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빛이 그것을 관통함으로 해서 바닥에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그림자, 다른 영상에서도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빛의 크기가 이 그림자의 선명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고 컨트롤 D. 그래서 빛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져요.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선명해졌죠? 그런데 빛이 커지면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에서는 여기가 에어리어 라이트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포인트 라이트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포인트 라이트로 영상을 설명드렸던 이유는 그림자의 선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에어리어 라이트는 개체를 선택하고 직접 이걸 크게 늘리거나 줄여서 스케일 있군요. 이 스케일을 직접 여기서 줄여 감들을 봐야 되지만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레디우스에서 조절해서 그림자의 선명도를 조금 더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요 두 방법의 차이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3차원 개체를 직접 만들어서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빛이 저 위에 있죠? 이 개체와 빛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빛이 조금 더 이렇게 평행광에 가까워지겠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뻗어나가는 빛들의 각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샷을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마치 태양광이 내려 쬐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가서 이 각도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각도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 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양광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이 광원과 개체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빛은 평행하게 보인다. 자, 그 다음 잠깐 포즈 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고퀄리티의 3D 모델들을 스케치팹이나 여러 무료 3D 사이트들을 통해서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와 달리 PNG 파일을 써야 될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성능이 조금 낮은 경우,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광범위하고 길게 걸어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PNG 파일을 써주는 것이 이게 개체가 직접 보이지 않고 그림자만 쓰겠다고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기본적인 룰은, 그러니까 그림자를 만들고 뭔가 키샷을 사용하는 방법들의 기본적인 룰은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PC의 성능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무료 소스들을 쉽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됨으로 해서 3D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당시에 학생들이 진행했었던 과제의 결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뒤쪽에 이렇게 픽셀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빛의 샘플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광원이 여기 있네요. 라이트를 클릭하면 이 샘플의 수가 있는데 이 샘플의 수가 한 20 정도 맞춰주시면은 그렇게 하면 여기 이게 그림자의 퀄리티가 조금 더 나아집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켜주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뭔가 주변의 녹기가 이렇게 화이트 개체에 드리운 느낌은 좋죠. 뭐 톤앤톤으로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여기 너무 선명한 감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들 잘 했던 것 같아요. 자, 후보정을 통해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개체와 개체 사이의 거리, 그리고 뭐 연출의 아주 미묘한 디테일들이
전체 샷에서 많은 그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아몬드가 하나 더 들어가고 야자수 잎이 그림자로 들이우고 또 큰 어떤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감각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오리지널이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포토샵에서 좀 닦아준 결과물이 이제 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렌더링 테크닉 중에 이제 프로덕트 모드로 렌더링을 걸 것이냐, 아니면 인테리어 모드로 걸 것이냐를 설명을 드릴 때, 프로덕트 모드는 노이즈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 인테리어 모드는 얼룩이, 그러니까 파이너 게더라고 해서 주변에 연산이 되던 것들을 평균으로 그냥 계산해서 그 픽셀의 값을 만들기 때문에 얼룩이 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컴퓨터 성능의 혁혁한 발전이 이루어진 오늘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시간으로 뷰포트에서 보는 업데이트 속도는 뭐 인테리어 모드가 조금 더 낮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최종 렌더링을 거는데 워낙에 GPU 성능이 뛰어나지다 보니 그냥 충분한 샘플을 들여서 얼룩이든 노이즈든 거의 없는 상태로 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과정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우선은 뭐 전통적인 것부터 이걸 전통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다니 놀라운데 디지털 프로세스부터 하고 AI는 따로 제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커스틱 효과까지 같이 넣어준 거죠. 음, 네. 천도 이때 키샷의 천의 느낌과 그 기준으로는 실사에 가까운 퀄리티들을 많이 내주고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손의 그림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죠. 이제 이런 연출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노출 부족. 그 다음에 왼쪽은 너무 딱딱해 보이고 오른쪽은 감각적으로 보입니다. 톤앤톤 렌더링. 뭐 거울이 주어서 여기에 명도가 밝은 걸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무난하고 뭐 퀄리티 좋아 보인다. 노출 부족으로 보이고요. 이제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아주 딱 적절한 선에서 표현을 잘 해주었죠. 렌더링 테크닉을 높이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잘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이렇게 많은 잡지들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그 잡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은 포토그래퍼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한 컷을 위해서 고민하고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눈의 안목을 높여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여기 이렇게 명조체로 요 타이포 라인 하나를 딱 써준 게 매우 좋아 보이죠. 이 뒤쪽은 마치 고양이의 뭐 그림자 같은데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품을 추가해서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피사기 심도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썼죠. 그다음에 컬러 톤을 약간 바꿔보기도 하고 요거는 조금만 더 아트웍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훌륭했을 것 같아요.